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ombudsman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 TV에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면담 관련 소식과 함께 전국적으로 꽤나 많은 양을 뿌린 가을비 소식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소한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Ми рішучості партнерів, особливо на 293rd day.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법사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두 사람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날선 대립이 이어졌으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야 간 갈등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국제법제사법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의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불출석을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여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여 반발했습니다. 명령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가 발생해 명령장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어를 위해 이 사안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TV는 김 여사 동행명령 집행 불발 이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의회 일당 독재 민낯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태가 다음 달 주요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국회의 정당한 동행명령장을 고의로 회피했다고 반발하며 김 여사를 고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은 국정감사에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그 집행 시도와 이후 대통령실의 반응과 민주당의 비판 성명을 통해 여야 간 정치적 대립 구도를 중심으로 보도함으로써 사안의 중대함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정치적 긴장감을 전달하고 여야의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하여 시청자들에게 상황의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인 증인 출석의 법적 정당성과 실제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정치적 공방에 치우친 보도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법적 쟁점이나 국회 절차의 타당성, 민주적 절차의 의미를 분석하는 관점에서의 보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이 무기에 이어 군 병력까지 러시아에 대규모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행보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북러 파병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안보리 대북 제재 체제에 대한 공격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면서 북러 군사 협력 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한국의 대처도 중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 21일 북한의 우크라전 파병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군 병력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를 철저히 숨기며 주민들의 동요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파병에 따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 외화, 자원을 받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북한이 군사적 경험을 쌓고 장기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무기 지원이나 기술 이전 같은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양국의 전략적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적 반응과 제재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군 병력을 지원한 정황에 대해 비판하며 북러 간 군사 협력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 회의에서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이를 국제규범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협력이 동북아 및 유럽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보도한 두 기사는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지원하며 이를 내부적으로 숨기려는 전략을 분석하고 군사기술이나 자원 같은 보상을 기대하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북러 관계의 흐름에 따라 한국 정부가 유엔 회의에서 북러 군사 협력 중단을 촉구한 점에 초점을 맞추며 국제사회의 반응과 제재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동북아 및 유럽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이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복잡성을 상대적으로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적, 군사적 교류에 더욱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내부 정치적 동요 가능성보다는 러시아와의 협력에서 나올 군사적 결과와 그 영향에 주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합뉴스 TV가 북한의 군사적 동향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한국의 움직임이나 대응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인 추가 보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필요와 연금 수급 부족 등의 이유로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대비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고령층의 창업 증가도 주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와 고용시장에서의 세대 간 불균형도 사회적인 변화의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27만 2천 명 증가하여 674만 9천 명을 기록, 처음으로 5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고 연합뉴스 TV가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60세 이상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취업자 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령층의 창업도 증가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변화된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의 고용지수와 취업자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연합뉴스 TV는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한국의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4만 4천 명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정보통신업과 운수업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각각 7개월, 5개월째 감소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역대 최대 규모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청년층 고용은 감소했고 쉬었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건설업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연금 수급액 부족, 생계 유지 필요, 노동시장에서의 고령층 수요 증가 등의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 일부 산업의 고용 정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보도를 통해 고령층 취업 증가와 청년층의 어려운 고용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로 명확하게 전달해 현 상황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 감소의 원인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더 심층적인 분석이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가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면 더 균형 잡힌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찰의 압수물 횡령 등 비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경찰이 압수한 물품이 범죄 수익일 경우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몰수 추징이 선고되는 즉시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일부 경찰이 이를 빼돌려 사적으로 운영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공직자의 신뢰와 책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찰관들이 압수물 횡령, 수사기밀 유출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압수된 3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 자금을 빼돌렸고 다른 경찰관들도 유사한 비위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사태가 커지자 전수조사에 나섰으나 이러한 비위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해 사법 신뢰에 큰 손상을 입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 수뇌부는 기강 확립을 강조했지만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압수한 금품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 체포되면서 경찰의 기강회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증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압수된 불법 도박 자금 및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두 경찰관은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경찰은 공직자 청렴을 강조하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압수물 횡령 등에 대한 보도는 사건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히 경찰의 비위 행위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여 이 사건이 경찰의 제도적 허점과 관리 부실을 드러낸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의 문제가 사건의 중대함을 의미하지만 비위 사건의 보도 논조가 비판에만 집중되어 경찰 수뇌부의 대응 노력이나 자정 의지에 대해 비교적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보도 시각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이러한 추가적인 보도는 경찰 내부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필요 여부 또는 외부 감시 기구의 필요성 등 더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반경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소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소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방송되는 풍경여지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풍경여지도 거제편에서는 초원과 어우러진 바다 절경에 푹 빠져서 동물들과 교감하고 또 자연 속에서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거제 여행지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따라올 거제! 방송은 경상남도 거제 바닷가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이제는 차를 타고 오가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진 거제인데요. 대교로 연결돼서 육지처럼 느껴지지만 제주도에 이어서 국내 두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국적인 풍차가 반겨주는 거제 남부로 떠나봅니다. 초원과 어우러진 다도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 바로 바람의 언덕이라고 하는데요. 바람이 머물다 가는 풍경 명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곳의 원래 이름은 띠밭늘이라고 합니다. 벼와 생김새가 유사한 이 띠라는 식물이 덮인 언덕이란 뜻이라고 하는데요. 바람에 물결치는 띠와 또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가 만나서 막 찍어도 화보가 되는 사진 맛집이라고 합니다. 바람의 언덕 아래에서는 또 다른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갈매기도 혹해서 따라오는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해금강입니다. 바다의 금강산이라 불릴 만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백미는 바위섬을 동서남북으로 관통한 십자동글이라고 합니다. 대자연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을 접한 사람들은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명소는 아름다운 남해의 파라다이스 외도입니다. 이 외도는 거제 본섬에서 바깥에 있는 섬이어서 외도라고 하는데요. 안쪽에 있는 섬은 내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큰 식물원을 떠올리게 하는 이 외도는 남해의 따뜻한 기후 덕분에 국내에선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데킬라의 원료가 되는 용설란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100년에 한 번 꽃이 피는데 그때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꼭 한번 꽃이 핀 용설란을 보고 싶네요.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행운은 다음을 기약하고 눈앞에 선물처럼 펼쳐진 풍경부터 즐겨봅니다. 오르막길을 올라야 만날 수 있다는 그림 같은 풍경.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한 이곳은 바로 비너스 가든입니다. 과거에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던 외도는 아무도 찾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술가도 정원사도 아니었던 한 부부가 외도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일생을 다 바쳐 가꿨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거제 바닷길 나들이를 충분히 즐기셨다면 이번엔 산을 향해 내달려봅니다. 거제 중심에 우뚝 솟은 계룡산 끝자락에 이곳에 주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산의 주인은 바로 순둥순둥한 귀여운 양입니다. 약 울음소리와 산새소리가 어우러진 이곳은 숲소리 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가족 나들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과의 우정을 쌓는 재미에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양 먹이 체험을 제외하고 주차비도 입장료도 모두 무료라고 합니다. 다음은 바다 내음 짙게 풍기는 거제 외포리로 가봅니다. 겨울엔 대구, 봄에는 멸치로 북적이는 이곳은 사계절 내내 수산물이 마를 틈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특별한 메뉴를 판다고 합니다. 중탕한 초콜릿에 멸치와 고소한 견과류를 넣어 만든다는 멸치 초콜릿. 카페 사장님은 카페에서 재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초콜릿에 멸치를 넣어서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양은 물론이고 재미까지 챙긴 메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소는 빨간 등대가 반겨주는 거제 지세포항을 비추며 시작하는데요. 바다에 떠있는 배 위에서 검은 잠수복을 입은 누군가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해녀인데요. 이 해남 해녀가 누비는 거제 바다에는 계절마다 다양한 보물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제철 화로회 위로 전복, 새우, 멍게, 오징어, 소라까지. 여기에 바다향 가득 머금은 멍게 비빔밥과 밤하늘에 달이 뜬 것 같은 토쏘밥까지 한상 가득 거제 바다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저구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금포마을. 최근 SNS에서 핫한 인생샷 명소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마을이 핫플이 된 이유는 바로 땅굴이라고 합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땅굴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서 뒤를 도는 순간 동굴 입구가 액자가 되어서 그림 같은 풍경을 담아냅니다. 이 땅굴은 가슴 아픈 역사를 담고 있다는데요. 일본의 포진지였다고 합니다. 군사적 요충지였던 이곳은 이제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땅굴 인생샷을 찍는 팁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물웅덩이를 포함해서 실루엣을 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점프샷, 마지막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서 액자처럼 프레임을 가득 채워서 찍으시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해질 무렵에는 금포 땅굴의 또 다른 매력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저녁 노을이 땅굴 안으로 길게 들이우면서 추억도 사진도 더욱 선명해지는 마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역사 위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져서 이제는 슬픔보다 행복이 더 커진 금포마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나가는 거제를 비추면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소연 학생 이번 풍경여지도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마침 가족여행으로 거제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방송으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선선한 가을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거제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제 여행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소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북한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동안 남북 간의 연결 도로와 철기를 끊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북한이 지난 8월에 이어서 결국 실행으로 이걸 옮겼습니다. 네. 지난 15일에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는데 먼저 이 같은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배경과 경위를 좀 짚어볼까요? 네. 국민일보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남북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 측, 그러니까 북한 측이겠죠. 이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우리 군은 북한이 15일 당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도로와 함께 철도도 폭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가모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하는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북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양쪽에 각각 100여 명 규모의 병력을 투입해 폭파 작업을 했습니다. 북한군은 도로 남쪽으로 6m 높이의 가림막을 치고 군사 분계선 북쪽 10에서 70m 지점에 아스팔트 도로를 파괴하기 위한 폭파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면서 우리 군은 군사 분계선 이남에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 연결도로 폭파 장면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대남 적개심 고치에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쇼를 벌여 선전 도구로 활용한 것과 비슷한 행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6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습니다. 차관 규모는 2002년에서 2008년에 걸쳐 1억 3,290만 달러 상당으로 현재 환율 기준 1,8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군이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도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으로 간주를 하고 강력히 규탄을 했는데요. 자, 언론은 관련 내용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의 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 태세 강화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의 이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벼랑 끝 전술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고립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윤정군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적 존재를 일거에 망가뜨린 북측의 퇴행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되 벼랑 끝에 남북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세계일보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김정은 정권의 반문명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상황에 대해 양비론을 제시하는 것을 두고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사실상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한편 북한의 이번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보도를 한 것과는 달리 북한 매체 같은 경우는 좀 뜸을 들이다가 네. 이틀과 돼서야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의혹이 일자 뭐가 문제냐면서 난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언론이 주목한 부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북한이 지난 7일에서 8일 개최했던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북을 잇는 화해와 평화 통일의 상징이었던 경의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 사실도 북한 주민에게 알렸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적대적 두 국가론이 차질 없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남 의존성과 통일에 대한 희망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매체가 우리 군이 촬영한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지적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몰상식한 소리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한편 미국의 소리 VOA가 22일 북한이 최근 폭파한 이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 일대에서 대규모로 공사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VOA는 민간 위성 플랫폼 플래닛 랩스가 지난 20일 경기도 파주와 개성공단을 잇는 경의선 도로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해당 도로에 본격적인 요새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예. 또 부지의 한국적 방향 끝부분에 검은색 그림자가 식별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방벽 등 구조물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VOA는 분석했습니다. 예. 다만 이 위성 사진의 화질이 낮아 자세한 상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과거 이 개성공단이 운영되던 시절 한국 측 직원이나 정부 관계자가 왕래하던 유일한 길이 이번 폭파로 가로막힌 데 이어서 예. 이제는 요새화 공사로 통행이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최대 10,000명의 병력을 파견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네.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북한은 이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이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북한이 과연 의도한 바가 무엇이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언론 보도 들어보죠. 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파병 규모는 12,000명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북한의 파병이 10,000명 이상인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폭풍 군단으로 불리는 이 최정예 특수작전부대 11군단의 이하 4개 여단이 러시아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의 이 파병 이유로는 경제적 이득, 전투 경험, 군사기술 취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안드레이 랑코프 국민대 교수는 독일 방송 도이치 벨레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 사병은 한 달에 1,84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7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또 첫 지원 보너스는 최대 2만 달러, 약 2,7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북한은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이 러시아의 기술, 지식을 원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경제 등 여러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군 파병에 그동안 자제해온 살상무기 지원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한국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비살상용 군수 물자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총 70여 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13,000여 개 분량의 인명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했다는 것이 미국과 한국 정보기관의 분석입니다. 한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와의 이른바 군사 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인 우호적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한마디로 파병은 근거 없는 소문이란 뜻입니다. 네. 자, 북한이 올해 초에 대한민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 이후에 이렇게 연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남북 긴장감을 두고 지속적인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많은 얘기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예. 기자협회 보도 준칙에 보면 남북 간 긴장 및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어수선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언론에서 무게 중심을 잡아야 할 텐데요.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불필요한 자극이 될 만한 외신이나 정보들을 보도에서 제외해서 시민들이 근거 없이 불안할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예. 시민들이 차분하게 정확히 상황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선의 보도가 필요합니다. 언론의 냉철한 분석에서 나오는 객관적인 시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옴부즈맨 팀은 다양하고 소중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